그 다음 수업은 여러 가지 운동인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는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속시, 우리가 그 전까지 수학에서 그 다음에 그냥 당연하게 알고 있는 거속시에 대한 내용이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등속 직선 운동인데, 이 등속 직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단 등속 속도가 일정하다, 그 다음 직선, 그 다음 직선이니까 얘는 방향 변화가 없다 라고 보면 되는데, 이와 함께 우리가 같이 알아두면 좋은 게, 우리가 뒤에 뉴턴을 배우거든요. 힘이라고 하는 건 물체의 운동 방향이나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요인. 그럼 다시 말하면 힘이라고 하는 게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인 즉슨 힘이 작용했다 라고 하는 말은 물체의 운동 방향이라든지 혹은 빠르기가 변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방향이나 빠르기뿐만 아니라 여기 모양도 포함이 되긴 해요. 모양. 근데 모양이 변하는 건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식으로 공식화해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방향과 빠르기를 변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속도도 변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방향도 변하지가 않아요. 그 말인즉슨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0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 나오는데 물리에서는 이런 예시가 중요하진 않아요. 예시가 중요하진 않아. 그럼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 우리가 결국에 여러 가지 운동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안다. 그래프 해석 능력과 그래프를 그리는 능력. 그리는, 즉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그래프로 나타낼 줄 아는 능력. 이 두 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래프 하면 좀 어려워해요. 근데 그래프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항상 그래프를 접근할 때는 여기 y 값이 뭘 의미하는지 x 값이 뭘 의미하는지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시간 속도 그래프가 나오는데, 등속 속도가 일정하니까 여기 v, 속력이 어떠한 속도 v로 일정한 형태를 보여주죠. 그럼 이때 넓이는 뭐가 되냐면 x 값 곱하기 y 값이 되니까 이 말인 즉슨 시간 곱하기 속도가 됩니다. 그럼 시간 곱하기 속도는 넓이 시간 속도는 넓이고 이때는 이동 거리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선생님 속도면 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많이들 좀 오해하시는 게 속력하고 속도는 다른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말하는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 속력과 속도가 같습니다. 왜? 방향이 바뀌지가 않고요. 속력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속력과 속도가 같고 또한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게. 이동거리 시간 그래프. y값은 이동거리가 되고 x값은 시간이 되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이런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때 기울기, 우리 1차 함수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죠?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 세모는 변화량을 뜻해요.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 그럼 얘는 시간의 변화, 시간분의
y값이 뭐죠? 이동거리. 시간분의 이동거리는 뭐죠? 속력. 여기서는 속도, 속력 똑같다 그랬으니까. 그럼 그래프를 보니까 속력이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라고 낚이면 안 돼, 절대. 여기서 속력은 기울기가 속력이라 그랬죠? 그래서 기울기가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속력, 기울기 지금 변해 안 변해? 기울기 안 변하거든요. 그럼 따라서 여기서는 속력도 어떻다? 일정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속 직선 운동에서의 그래프가 그 뒤에 나오는 우리 남은 그래프들의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속력만 변하는 운동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운동 방향이 일정하므로 직선 운동을 하고 속력이 변함으로 가속도 운동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나와요. 그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조건.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의 많은 변형 문제를 배우게 될 텐데, 조건은 힘의 방향하고요. 힘의 방향하고 운동 방향하고 나란하면 됩니다. 앞으로 가고 있으면 앞으로 밀든 뒤로 밀든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예시는 뭐 자유낙하 운동, 뭐 빗면을 미끄러 내려오는 물체 운동 등등에서 나오는데, 이게 다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한 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밑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세 가지 식이 나오는데, 세 가지 식에서 1번과 2번은 외워두면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나 꼭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하지만 여기에 있는 3번 같은 경우에는 외워두셔야 좋습니다. 외워두셔야. 그럼 1번씩부터 어떻게 유도가 됐는지 공식 유도부터 선생님이랑 천천히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프는 그 다음에 한번 해보고요. 여기다 한번 써보면 첫 번째 1번씩 유도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면, 이게 엄청 좀 길기 때문에 좀 같이 한번 볼게요. 너무 기니까 이 옆에다 써야겠다. 여기서 1번식 유도에서 1번식 유도 가속도는 뭐였지 얘들아? 뭐야 갑자기. 가속도라고 하는 건 시간분의 속도 변화, 즉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였으니까 시간으로 곱하면 어떻게 되죠? 가속도 곱하기 시간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그러면 여기서 처음 속도를 이항하면 어떻게 되지? 즉 따라서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즉 V는 V0 플러스 AT라고 하는 첫 번째 공식이 가속도에서 그냥 유도가 되고요. 그 다음 2번식에서 S는 변이에요. S는 변이를 구하는 건데, 여기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밑에 이 넓이, 이때 이 넓이는 변이라고 했거든요. 위에 그래프 보시면 돼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밑에는 이동거리였던 것처럼 넓이는 변이가 되니까 2번식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 일단 그래프가 너희들이 그래프를 뭔지 보는 게 중요할 거라서 얘가 처음 속도야. 얘가 나중 속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를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2번식 유도를 바로 한번 좀 해보면, 얘는 여기 사각형의 넓이 기역 플러스 니은이 변이가 되겠죠. 갑자기 막 이상하게 써지냐. 기역 사각형 더하기
삼각형이 되니까 얘는 따라서 v0t 플러스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려나? 근데 여기서 v-v0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 v-v0는 속도의 변화였고 여기 요걸 인용해 보면 v-v0는 at가 되죠. 그럼 따라서 대입을 하면 얘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선생님이 꼭 외워야 된다 했던 거, 이 공식 유도는 학교 시험 서술형에 꼭 나올 수 있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1번씩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2번씩 나왔죠. 여기서 시간을 없애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어떻게 없앨 거냐? 1번식은 v는 v0 플러스 at였으니까 얘를 t는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a분의 v-v0가 되죠. 이거를 2번식에 대입합니다. 왜 필요한 거냐면 문제에서 시간을 안 가르쳐 줄 때가 있어. 문제에서 시간을 안 가르쳐 줘요. 그러면은 시간을 없이 문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1번식, 2번식을 보면 혹은 그래프를 보면 다 시간을 기준으로 x축, 시간에 따른 뭐 어떤 것의 변화, 시간에 따른 가속도의 변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시간이 안 나오네. 그럼 어떻게 풀어? 그럼 3번식이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럼 한번 대입해 볼게요. 2번식은 여기 있었죠? 그러면 얘는 s는 v0 바로 대입해 보면 a분의 v-v0 플러스 2분의 1 a 곱하기 a분의 v-v0 전체의 제곱을 한 번 더 계산해 보면 a분의 v0 v0 마이너스 v0의 제곱 s는이죠. 플러스 얘는 뭐라 그러지? 곱셈 공식 사용하면 돼요. 2a 제곱인데 그냥 해보자. 2a 제곱분의 a 곱하기 v제곱 마이너스 2v0 플러스 v0의 제곱.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약분할 거 약분해보자. 얘랑 얘 하나 약분되죠? 그러면 s는 그 다음에 얘 2 곱해주자. 2. 그럼 s는 2a분의 얘네 계산해보면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항하면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세 번째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얘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해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몇 가지 내용만 한번 선생님이랑 좀 보고 가면, 첫 번째로 볼게요. 자유낙하 공식. 자유낙하는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웠지만 공중에다 놔두고 그냥 바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냥 뚝 떨어뜨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처음 속도가 0이고 중력 가속도를 받아서 일정하게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여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세 가지 공식에서 V0는 0 V0는 0을 대입하면은 바로 그냥 이 공식이 나와요. 근데 굳이 여기서 중력에 의한 자유낙하 운동을 대입해가지고 막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자유낙하라고 하는 게 뭐였지 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균 속도,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게 진짜 유용하게 쓰이거든. 심화 문제 들어가면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 속도는
이거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랑 더하고 2로 나눠준 거다. 요거는 뒤에 문제에서도 분명히 선생님이 한번 설명할 때 평균 속도,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평균 속도는 좀 다르게 구했죠 하면서 설명할 거거든. 그래서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좀 넘어가서 그래프로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얘네들이 막 그래프를 바꾸고 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 그래프가 세 가지 그래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가속도, 선생님 X축 Y축 꼭 보라 그랬죠.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보라 그랬는데 이때 넓이는 속도 증가량이라고 나온다. 왜? 넓이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되고 곱하기 시간을 하니까 그 말인 즉슨 속도 증가량, 속도 변화량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에서 3m/s 제곱으로 일정한 가속도로 3초 동안 운동하면 얘는 9m/s가 속도가 증가했다라는 거고, 이게 다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그래프냐면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진짜 이게 너희들이 이걸 그릴 줄 알고 이걸 해석할 줄 알면 이건 끝나는 거야. 그럼 보면은 등속 직선 운동 때랑 똑같습니다. 기울기는요, 여기서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왜 x값분의 y값이잖아. 그래서 기울기는 가속도예요. 근데 얘는 가속도가 어때야 돼? 점점 증가한다 그러면 안 되지. 왜? 가속도가 일정한 거야. 기울기는 일정하니까. 그다음 밑에 넓이는 변이다.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여기서 두 점을 이어서 이렇게 했다. 그럼 얘는 평균 속도,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접선의 기울기다. 그러면 순간 속도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0보다 작을 때도 나오는데 그거는 뒤에 선생님이랑 같이 이쪽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19페이지 한번 보면 되고요. 여기서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는데 요 그래프만 다 해석할 줄 알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되게 좀 간단하게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번 그래프부터 선생님이랑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0에서 A 구간별로 보면은 여기서 시간 위치 그래프니까 이때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는 시간분의 위치 변하겠다. 그럼 시간분의 위치 변하니까 속도가 되죠. 그럼 얘는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A에선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죠? 가팔랐다가 점점 완만해지고 있죠. 기울기가 감소하니까 속력이 감소한 거고. 그치? 그 다음 반면에 B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어느 지점에서 봐도 일정합니다.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얘는 속력이 B 구간에서 일정했다. 반면 C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속력이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건 시간 속도 그래프를 했다. 뭐가 일정한지 잘 봐야 돼.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기울기는 가속도다. 그 다음에 왜 이러지? 첫 번째가 기울기는 가속도다. 두 번째가 넓이는 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럼 A 구간에서는요, 기울기가 어때? 기울기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니까 2분의 10 해서 가속도가 10이 나오고, 그 다음 변이는 넓이니까 20이 나옵니다. B 구간에서는요, 얘는 뭐가 일정한 거야?
기울기가 일정한 거야? 기울기도 일정하긴 하지. 기울기는 없는 거예요. 그럼 얘 뭐가 일정한 거야? 속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힘이 작용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일정한 운동.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 다음 C 구간에서는 X값 증가량 분의 Y값 증가량이니까 마이너스 10. 가속도 당연히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속도 증가량 변화량으로만 보면 돼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필요하냐면 얘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꿔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밑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맨 처음 문제에서 시간 가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얘 어떻게 하지? 그럼 맨 처음에 얘가 뭘 하고 있었는지 생각을 하면 되고, A 구간에서는요 2 곱하기 10해서 20만큼 속도가 증가한 겁니다. 그럼 얘를 그대로 내려와요. 구간별로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얘가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20 됐으니까 0해서 20하고 그어줍니다. B 구간에서는요 가속도가 지금 어때요? 가속도가 0이네. 가속도 0이니까 정지한 건가? 아니지. 속도에 변화가 없다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줘야겠지. 그 다음 C 구간, D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얘는 여기서 4초 요 넓이 구해보면 넓이가 마이너스 40이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맨 처음에 20이었는데 얘가 마이너스 40되니까 마이너스 20까지 내려간 거고 이렇게 쭉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이게 속력 그래프 신경 쓰지 마시고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얘는 0에서 2초까지는요 점점 빨라지는, 가속도가 10이고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에서 4초까지는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그 다음 C부터 D 구간 4에서 8초까지는 얘가 점점 느려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6초일 때 뭐가 0이라는 거야. 지금 시간 속도 그래프잖아. 근데 6초일 때 속도가 0이네. 왜 속도가 0인 거야? 이때 순간 정지했다. 정지하면서 왜?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6초에서 8초까지는 얘는 지금 뒤로 가고 있는 거야. 뒤로. 그럼 여기서 문제에선 또 뭘 물어보냐면, 그러면 이때 8초까지의 이동거리는 몇이고 8초까지의 변이는 몇이에요? 막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한번 보면요 얘는 여기에서 넓이는 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삼각형 넓이 구할 때 마이너스 10 이런 거 나와? 마이너스 10 제곱센티미터 이런 거 나와요? 안 나오죠. 근데 넓이 변이에서는요 마이너스 즉 음의 값이 있어요. 넓이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넓이 변이를 구해라. 그러면 A, B, C,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넓이가 될 거고, 이때 이 넓이가 변이가 되는 건데, A 넓이 구하면 20 더하기 40. 왜 자꾸 왜 이러냐? 20 더하기 40 더하기 20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변이가 몇이 되는 거야? 60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변이가 아니라 변이 말고 그러면 이동거리는 몇이야? 라고 물어보면요 이동거리는 얘는 방향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음의 값이 없어요. 즉 다 절대값 씌워줘야 됩니다. 절대값.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20의 절대값이 다 더하고 절대값이 아니라 절대값 다 씌우고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몇이 되는 거야? 80이 되는 거야. 이거를 뒤에 있는 문제랑 같이 한번 해서 한번 해보면요 몇 페이지야? 20페이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에서 9초까지 첫 번째 그래프. 시간 속도 동그라미
0에서 9초까지의 이동한 거리를 구해라.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동한 거리는 음의 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요. 여기 이 빗금친 넓이하고 여기 이 넓이하고 그냥 다 절대값 씌워서 더해주면 돼요. 그럼 여기 넓이가 몇이지? 4 더하기 1 5 곱하기 4 10이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니까 5, 4, 20 여기도 10이죠. 왜 그럴까? 10이 되는 거죠. 그럼 이동한 거리는 20m가 되는 거예요. 20m가. 근데 변이의 크기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4네. 그럼 얘는 여기서 여기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10이 아니라 실제로 5 곱하기 마이너스 4의 4를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10인데 아까는 절대값을 씌워서 했던 거고 변이일 땐 절대값 씌워 안 씌워? 아니 씌워. 그러니까 10 더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변이가 0인 겁니다. 그럼 평균 속도 평균 속도 어떻게 구해요? 2점 뭐 그 아니야. 총 걸린 시간분의 총 변이니까 변이가 0이죠. 0입니다. 그 다음에 2번부터가 이제 너희들이 엄청나게 많이 헷갈려 하는데 헷갈려해. 여기서 개념만 잘 잡으면 돼요. 3.5초와 4.5초일 때 운동 방향 보면 3.5초일 때는 여기죠. 4.5초일 때는 여기에요. 선생님 기울기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기울기는 가속도야. 여기서 봐야 될 건 3.5초일 때는 속도가요. 대략 약 한 2m/s고요. 4.5초일 때는 대략 약 마이너스 2m/s예요. 그럼 이게 뭔 소리냐? 3.5초일 때는 오른쪽으로 2m/s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4.5초일 때는 왼쪽으로 2m/s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속도 값만 보면 그래프 값만 보면 기울기는 가속도야. 가속도는 똑같습니다. 3초부터 5초까지 가속도는 똑같아요. 계속 뒤에서 당기고 있는 거야. 뒤에서 계속 앞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뒤에 당기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그러니까 왜 3에서 4초일 때는 점점 느려지고 있으나 방향이 바뀐 건 아니고 4에서 5초일 때는 4초일 때 정지하니까 4초일 때 이때가 정지하니까 이때부터 뒤로 가고 있는 거니까 운동 방향이 반대에다가 맞는 거죠. 4초일 때는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정지하면서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9초일 때는 출발점으로 가장 멀리 떨어질 때 X죠. 변이 0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3번 문제 보면요. 여러분들 이것도 많이 엄청 어려워하거든요.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 어떻게 구해요? 1초일 때 기울기 구하면 되잖아. 1초일 때를 어떻게 구해요? 봐봐. 여기 0에서 2초까지 여기 이 부분 기울기 일정하지. 그럼 그게 1초일 때 가속도예요. 2초 동안 4변하잖아. 그럼 몇이야? 2m/s 제곱이고요. 근데 크기는 좀 있다. 그럼 6초일 때, 선생님 6초일 땐 여기네요. 색깔 잘 안 보이니까 다른 색깔로 할게요. 여기네요. 6초. 그럼 여기일 때 기울기는 여기네요. 여기 어떻게 구해요? 전체 구하면 돼요. 4초분의 4잖아요. 아니구나. 6초니까 6초인데 여기 이 삼각형의 빗변의 기울기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4초 동안 4만큼 변했어요. 그럼 A 나는 몇인 거야? 플러스네 1m/s 제곱이 돼요. 왜? 4초 동안에 0 빼기 마이너스 4니까. 그럼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A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0에서 9초 동안 물체의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속도가 0인 지점. 몇 군데야? 한 군데 있네. 두 번 바뀐다. X. 2에서 3초 동안에 정지에 있다. 정지가 아니라 2에서 3초 동안에는 뭐야? 무슨 운동에? 등속 직선 운동하니까 틀린 말이고요. 4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좀 아까 설명했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2번 문제. 이게 문제 유형이 너무나도 많고 엄청나게 많아요. 선생님이 자료 1번, 2번 해설해 준다고 해서 뒤에 문제가 풀리진 않아. 그래서 무엇보다 공부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도 바로 그래프를 바꿔야 돼. 가속도 시간 그래프 나오면요, 무조건 뭘로 바꾼다? 무조건 얘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바꾼다. 시간 속도 그래프도 어떻게 바뀌어지냐? 쟤를 그냥 선생님이 문제 풀 때 그리는 것처럼 기울기가 2, 4, 6으로 나뉘죠. 2, 4, 6. 그러면 2, 2, 4 여기 몇이지? 4. 그 다음에 얘는 0.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 그럼 맨 처음에 정지 상태에 시작했으니까 2초 후에 속도가 4인 거예요. 그냥 그려. 그 다음 2의 4초 동안 가속도가 0이네. 속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정지해 있는 거야? 정지해 있는 거 아니죠.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 속도 똑같고. 4에서 6초 동안은 마이너스 4네. 4만큼 느려진 거야. 그럼 4였다 4만큼 느려지니까 0 됐겠죠. 시간 속도 그래프. 그럼 얘는 0에서 2초 동안 물체는 무슨 운동이에요? 등가속도 운동하고요. 2에 4초 동안은 등속 운동하고요. 등속 직선 해도 맞습니다. 2초일 때 물체 속력은 4. 이 그래프 보니까 다 나오잖아. 그럼 3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몇이야? 4m/s 그대로 나오잖아. 3초일 때. 그럼 이동거리 어떻게 구해? 이동거리. 여기 위에 이 문제에서 나온 그래프로는 이동거리를 못 구하는데 요렇게 그려보니까 이동거리가 구해요. 무슨 넓이 구하면 되죠. 넓이 구하면 되죠. 넓이 몇이야? 밑변 더하기 윗변 6 더하기 2 곱하기 높이 4 나누기 2. 그럼 8, 2, 16. 0에서 2초 동안 속력이 증가하는 속력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4에서 6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은 4에서 0 됐으니까 마이너스 4. 가속도가 일정하면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지. 왜 등속 직선 운동이야. X. 까지로 20번 문제 한번 봤고요. 뒤에 문제까지 풀어줄 시간은 안 될 것 같아서 여기 일단 그 다음 내용 개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뭐지?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얘는 어떤 경우냐면요. 운동 방향이 변함으로 가속도 운동이다. 그래서 보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 하는 걸 보고 하는데 이 원운동은요. 좀 써주실게.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일 때 얘는 등속 원운동이기 때문에 즉 속력의 변화는 없지만 뭐가 계속 바뀌어? 방향이 계속 변합니다. 그럼 방향이 변하려고 해도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고요. 그 힘이라고 하는 거랑 가속도라고 하는 거랑은 같진 않지만 같이 따라다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해서 나오는데 얘네들은 말 그대로 가속도 운동이고요. 그의 예시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진자 운동이 혹은 그 밑에 있는 포물선 운동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속도도 계속 바뀌고 방향도 계속 바뀐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우리가 자연 현상을 보고 얘가 운동 방향만 바뀌는지 속력도 바뀌는지 이런 것만 잘 구분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이 뒤에 문제들부터 해서 많이 좀 어렵거든요. 특히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은 선생님한테 꼭 좀 질문 좀 하시고 다음 주에 학원에 오게 되거든. 선생님이 정말 질문 좀 많이 받아드리겠습니다. 혼자서 해결 안 되는 문제 되게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차근차근히 한 문제 한 문제 좀 잘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워서 네, 잘 안 풀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고요. 몇 문제는 선생님이 개념을 좀 덜 아직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을 조금
덜 한 것도 있어서 안 풀리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거 문제는 별표 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오늘 수업도 수고 많으셨습니다.